朝やでキクリン。肉子ちゃんは私のお母さんだ。男に騙されては町から町へ。それなのに普通が一番ええのやで。なんでこんなに能天気なんやろ。ミスジに秘密の場所を教えっけさ。私はこの漁港が大好きで、二宮が気になる。もう別の町には行きたくないのに。ニッコちゃん。親子の秘密が巻き起こす最高の奇跡。おめさんは生きてんだ。迷惑かけたって大丈夫だ。お母さん。キクリン。キクリン。うちは肉子ちゃんみたいになりたくない。でもな、漁港の肉子ちゃん。キクリン追ってくれてよかった。似てない。似てるとも思わない。 그럼 지금부터 와타나베 아이무 감독님 모시고 기자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감독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개봉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ちょっと韓国語うまくできないんでね、いい挨拶ができればよかったんですけど。 한국어 인사를 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2年前かな、要するに、部長のね、映画祭で、初めてここに韓国に訪れて、で、この韓国でね、この映画を見てもらうっていうことが一つ夢でして、それがこうようやく叶ったってことでね、もう嬉しいというか、やっとね公開できることはもうこれ以上ない喜びにもう今全身に感じ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네, 2년 전에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 영화를 봐주시고 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식으로 개봉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더 이상 기쁠 일이 없는 것 같고 그 기쁨을 현재 전신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 KBS 김상엽입니다. 하지마시테.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부터 해서 스튜베리 문단속 뭐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한국에서 좀 히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한국 영화 이 시장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좀 먹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この作品がそれらのメガヒットの作品と、こう並ぶかどうかは、これは別の問題としてですねそれを前提として。 네, 이 작품이 일단 언급하신 그 메가히트를 한 두 작품과 나란히 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별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ただそうですね、テレビを含めてやはりその同時視聴というか一つのムーブメントをなんかこう共有、今こうすごいスピードで共有しやすくなってるので、そういう中でなんかこう感じやすいものとか、伝わりやすいものというのがこうなんか世界同時発生的にやっぱりこう受け入れられるというか、それがそういう現象がなんかすごくそういうものを売ってるような気がしますね。そうですね。
일단은 텔레비전을 포함해서요. 지금은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 그러한 무브먼트들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엄청난 스피드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느끼기 쉬워지고 전달하기도 쉬워진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ここはね非常に難し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感情に訴える部分っていうのがすごくこうなんかその対象、その見る側の対象にっていうか、まあ、フォーカスが合ってるっていうか。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특히 강점을 갖는 것은 아마도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감정에 호소하는 면이 보는 사람들에게 포커싱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작품을 보면서 이제 이 원작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품의 원작 소설을 이제 만드시면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이 영화 영상화하는데 강조를 좀 더 강조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아카시아 사마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연예계에서 굉장히 거물급 유명한 연예인이신데 그 기획하고 프로듀스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이제 그 두 분의 그 어떤 케미스트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작품을 제작하시면서 어떤 그 비하인드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そうですね。まず小説の、全体に含まれている、物語の全てをこの、90分ちょっとの映像にするためには、ある程度要約はしなきゃならなかったので、それをこうまずその構成するっていう作業は、非常に大変でしたね、まず。 네, 일단은 소설을 영상화함에 있어서 소설에 들어간 전체의 이야기를 90분 정도로 되는 영상에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요약이 필요했고 그 요약 작업이 일단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ですから本当は小説の中で出てくる、もう少しね違った肉子や菊子と違った位置からこう関わりを持つキャラクターもいるんですけども、それらをやはりこうなんですかね、こう割愛でねカットしなきゃならなかったのが、非常に残念というか心残りではあります。 그래서 소설 속에서 키쿠코나 니쿠코가 아닌 또 다른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을 컷해야 되는 면에 있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마음에 후회가 남습니다. あと構成の上で、そうですね、小説っていうのはこう、短いこの、ページの、ある程度連載という形で捉えてたので、全体を通して一つのストーリーが流れていたわけではないので、その部分を結構中心に、もう一度こんなんですかね、並べ直すということと秘密というか、そういうこうさまざまな事実が明らかになる位置を小説よりもよりこうドラマチックになるように、なるべく映画の後半に、向けて仕込んでいったっていうところが工夫点ですかね。 네, 그리고 이해 다이조부.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소설은 짧은 페이지들이 연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영화는 전체로서 하나의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소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재배열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재배열을 할 때 일종의 비밀이라든지 혹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다양한 사실들이 결국 밝혀지게 되는 것이 소설보다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구성이 됐어야 됐기 때문에 후반부로 갔을 때 여러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의 구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で、2つ目の質問ね。そうですね。はい。これがね、まあでもまず彼が本当にこの本を見つけて、映画にしたいって言い出した張本人であることはまず間違いないんです。これは。 일단은 아카시아 산마 씨는요, 이 소설을 발견하고 정말로 이것은 영화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장본인이셨습니다. ただなんでしょうね、この原作にかける思いが非常にお強いんですけども、それを踏まえて我々作る側にやはり面白く感じてもらえた部分をまずは大事に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ものすごくこちらに信じて預けてくださったっていうところで、非常になんか話の分かるというか肝の据わったプロデューサーだなとは思いましたね。그런데 이 원작에서 그려진 여러 가지 감정이나 마음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영화로 만들 때에는 그것을 매우 재미있게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점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산마 씨께서 영화를 만드는 우리들을 믿고 맡겨주신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든든한 강한 심지가 있는 그런 프로듀서라고 일단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実際制作においても、まず絵コンテの、脚本のチェックと、絵コンテのチェックとですね、あと声の収録っていうで、ここも非常に細かくディレクションされてて、やはり大阪のね言葉っていうのにを大切にされてたので、その部分でのディレクションはむしろプロデューサーの域を超えて彼が行った部分はすごく多いです。 특히 제작면에 있어서 아카시아 산마 씨는 기본적으로 각본 체크도 하시고 그림 콘티 체크도 하시고 또 성우분들의 목소리 더빙 또 굉장히 세세하게 디렉션을 주셨는데요. 특히나 오사카 사투리를 이제 니쿠코가 쓰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세하게 직접 디렉션을 주셔서 그 점에 있어서는 PD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彼がお笑いの仕掛けをですね、収録の際に足していった最も代表的な部分としては、ラストのね病室でニコが泣くんですけども、原作は実はバーって泣くんですよ。それがガオーって泣くんですけど、このガオーというのは、吉本新喜劇ですね、伝説的な人がいるんです。岡八郎という人がいて、岡八郎さん、まさかねこの地で岡八郎さんのことを言うとは思ってませんでしたけど、その方の代表的なギャグで分かる人にしか分からないんですけど、僕は面白かったですけど、そんな隠し味があったりします。 특히 웃음 장치에 있어서는 그 아카시아 산마 씨가 특히 우리가 녹음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이렇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추가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라스트 쪽에서 병실에서 니쿠코가 울잖아요. 울 때 그냥 원작에서도 엄청 크게 운다, 가오하고 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우는 방식이 이 요시모토 흥업, 요시모토 쪽에서 하고 있는 신희극에서 오카하치로 상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내가 여기에서 이분의 이름을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네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오카하치로 상이
우는 방식의 대표적인 개그예요. 근데 그것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한 개그이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힘을 실어주시고 넣어주셨습니다. 目でね、目のくぼみでビールの線抜くっていうね、そういう役者さんです。 맥주병을 눈으로 이렇게 따시는 그런 배우분이십니다. 연기자이십니다. 예, 네, 평론가 강인모입니다. 감독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물을 수 없는 영화 속 내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윤모 감독이 생각하시기에 이 영화는 혹시 사랑에 흙이 진 그 아주 풍만한 여성이 왜 풍만함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사랑에 흙이 졌고 실패를 했으면 깡마르거나 점점 야위어져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아주 충족한 음식을 즐기고 또 결국은 자기의 생명들을 아주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성들이 끊임없이 이 자신을 착취하고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쟁취하고 결국은 딸이 딸을 낳는 여성들의 열전이 되는 것은 혹시 그 페미니즘적이거나 아니면은 남성들에 대한 포갑이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애니메이션적 이데아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은 원작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 이 영화를 그 표현적으로 나타내 주실 때에는 컨셉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가장 밝혀주고 싶은 것이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유니크하게 잘 보았습니다. そうですね。じゃあね、少しずつ区切っていきましょう。 조금씩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ですね。まず一番すごく難しいというか、僕は大事にしたいなと思ったのはニコっていう人は本当にその純粋な人で、人からに笑われたり悪さをされてもそれをなんだろうな、悪意とは思わ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側面を持ってて、そんな人がいるわけないんですけど、そういう人がもしいたらっていうことがまずその一つのファンタジーっていうか、その過程でもってこの物語をちょっと紡もうと思いましたね。 일단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도 가장 소중히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니쿠코라는 사람은 정말로 순수한 사람이고 남이 자신을 비웃거나 남이 자신에게 뭔가를 좀 나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악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일종의 판타지 같은 것을 가정으로 두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네, そういうことが彼女を仮定すると、例えば男の人に捨てられても男の人を恨んだりできないんですよね。その何かきっと事情があったの、あるいは男の人の心配をしてしまうという。ですからそう考えると彼女は残念ながらその恋が破れることによってウエイトが減るっていうことにはずっと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はなります。 그런 가정하에서 일단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니쿠코는 그 사람을 굉장히 원망한다던가 하지 않고 사정이 있었겠지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그 남자는 괜찮을까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러한 성격이라서, 안타깝게도 니쿠코는 사랑에 실패하고 버림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체중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ですが、おっしゃるようにそのテーマを深掘りしていくと、やはりそのどこかにその女性であるってこと、あるいは、このようになんだろうな、もう一つなんだろう、意味を昇華していると、このように生まれてきたっていうことに対してやっぱり肯定されるべきだっていう、要するにどんな命であってもやはり生まれてきてよかったんだっていうことが
誰かが言わ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まあ、そういう意味がもしかするとこう、あるのかなって作業を進めながらこう気がつきましたね。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 영화에서 어쩌면 제가 테마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가 되었건 간에 태어났다는 것을 스스로도 긍정하고 남으로부터도 긍정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영화 속, 이 이야기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태어난 생명이건 간에 태어나기를 잘했다라고 누군가는 반드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원작이나 이 이야기 속에 그러한 의미가 크게 담겨 있다는 것을 제작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ですからそうですね、うんとその映画のテーマをですね順化して言うとやはりこう寛容さっていうか寛容であることの難しさと大切さっていうんですかね、まあ、そういったものにこう行き着く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 그렇게 해서 이 영화의 테마를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이 영화의 이야기가 결국은 착지하게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だから悪意と取れば、まあ、なんだろう悪意になってしまいますし、まあ、すごく心配な、ね、人は日光のことをそうやって心配してくださると思うんですけど本人はねまあきっと幸せなんですよね。それをなんか映画の最後までこう力強くなんかこう押し出したい、もう本当にただ一つのこととして、描かせていただきました。 우리가 무언가를 악의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악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리쿠코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하고 하는데 본인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영화의 끝까지 강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정말로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단 하나 끝까지 관철시키고 싶었던 것이 그녀의 그런 행복한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컷뉴스 최영주라고 합니다. 먼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해수의 아이에 이어서 이번에도 코니시 케니치 감독님하고 작업을 하셨는데 좀 이번 작품의 어떤 점이 그 케니치 감독님의 작가 스타일과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하나 질문 하나 더 있는데 그 음식 씬에 좀 많이 공을 들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식이 뭐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 어떤 기억 관계성이라는 그런 매개체로도 좀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 씬을 이제 만드시면서 좀 가장 신경 쓰신 지점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음식 씬과 관련해서 좀 애니메이터들에게 좀 특별히 주문한 게 있을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そうですね。でもおっしゃる通りでありましてですね。やっぱり、怪獣の子供っていうのはですね、まあ時間がかかりましてですね、ずいぶん長いことを一緒にやったもんですから、お互いのいい部分とか悪い部分がですね、全てこう出し切れているといった状態で、これで偶然にもね、もう一回やることになった時に、まあそもそも衝突することはないだろうみたいな変な安心感と、あとまあもう少し違った面っていうのも出せるんじゃないかってことで、もう一回そうタッグを組みたいと至ったわけです。 일단 먼저 코니시 케니치 작가 감독님과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한 답은요. 일단 아시다시피 해수의 아이 때도 오래도록 같이 작업을 했었고 너무나 오래 같이 했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점도 알고 나쁜 점도 알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우연히 다시 또 함께 작품을 하게 되었고요. 서로 이제 많은 것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코니시 감독님을 좀 다른 면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같이 태그를 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非常に的確に映画を捉え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にまず感謝申し上げます。 일단은 매우 적확하게 영화를 봐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そうですね、やはり単純に親子だったりとか、なんだ生活を一緒にする人にとってちょっと端的に、関係性を表す意味で何かこうね手がかりがないかと思って、実は食事のシーンってあんまり小説はないんですよね。焼肉屋の描写ぐらいで。でもその焼肉屋の描写は非常になんだろうな、なんか的確で、食事っていうのは食べたものがその人の身になるわけですよね。血とか肉とか。だからすごくこう考え方によってはエモーショナルなことで。ですから最もその人間のね基本的な生きるための行動としてこの食事を描くことが最も適当だろうと、僕は別の発見じゃないんですけどすいません。 일단은 단순히 어떤 모자지간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자식 관계 아니면 함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단적으로 그 관계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음식을 먹는 씬은 소설에서는 고깃집 이외에는 잘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야키니쿠를 하는 고깃집의 묘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식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먹은 음식이 들어가서 몸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모셔널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행동으로서도 식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 행동과 감정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ですからそうですね、食事を食べ合うっていうところと食事をその食事を作るっていうね、そのレシピっていうものがすごく何かこう、なんかヒントになるような気がしてて、その人なりとかね、だから意識しなくても味っていうものが体に染みついてて、それがなんか例えば、会ったことのない親と共通してるとか、似たようなことを実はやっていたとかっていう、命を継承したなんかこう証明っていうかですね、証拠に使えないかなと思って、あまりにも食事のシーンがねたくさんあるという。 네, 그리고 식사를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함께 먹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레시피도 굉장히 큰 하나의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레시피, 그 음식을 만드는 자체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의식하건 하지 못하건 간에 맛이라는 것에도 그것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령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부모-자식인데 무언가를 먹을 때나 만들 때 공통점이 있다든지 혹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생명이 이어져 있다는 것의 증명 혹은 증거로도 음식이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식사나 음식을 먹는 씬을 많이 넣었습니다. それでディレクションなんですけど、ですね、でも本当にね愚直にもちろんそのシーンの意味とですね、そのメニューをやっぱ実際作ってみるしかないので、それぞれの担当のアニメーターさんにはやっぱり自宅でみんな作っててですね、それを撮影したり作ってみて気が付いたってことをなんかすごく絵の中に入れてくださってて、でやはりね畑さんっていうアニメーターが描かれた冒頭のねフレンチトーストの卵ね、ところに牛乳がかかるところの描写なんてね、ちょっと僕や小西健一も非常にね驚いた表現です、あれは本当に。ですからもうディレクションというよりはアニメーターさんたちの表現力の賜物というわけでございます。
네, 그리고 그 음식신을 그림에 있어서 제가 디렉션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이 신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뒤에는 여기에 나오는 메뉴를 각각 맡은 애니메이터들에게 집에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음식을 만들면서 깨닫게 된 것, 발견한 것을 그림 속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타시라는 애니메이터가 계신데 그 영화의 초반부에 나오는 프렌치 토스트를 만드는 장면에 있어서 계란을 깨고 거기에 우유를 부어 넣잖아요. 그러한 장면을 저도 정말로 깜짝 놀랐다고 생각을 했고 작화 감독님이신 쿠니시케니치 감독님께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이 나오는 장면들은 제가 디렉팅을 잘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애니메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력이 집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한두 개만 받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디스패치 김다은 기자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되게 다양한 오마주가 등장해요. 특히 시작부터 중후반까지 이제 토토로가 직접 언급되기도 하고 주인공이 우비를 쓰는 장면은 실제 토토로의 그 유명한 스틸을 그대로 넣으셨더라고요. 감독님께서는 도라에몽 작품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굳이 그 토토로를 오마주한 이유가 있으셨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最大の理由はですね、最初にプロデューサーである明石家さんまさんとお打ち合わせをさせてもらった時に、彼は非常によくアニメーションを見てるんですよ、最新のものも含めて。でも一番好きなアニメはトトロやっておっしゃったんですよ。まずそこがきっかけですね。 일단 가장 큰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듀서인 아카시아 산마 씨하고 이 영화를 위해서 처음으로 회의를 했을 때 그분이 생각으로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보셨더라고요. 옛날 것부터 최신작까지 많이 보고 계신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라고 여쭈어보았더니 이웃집 토토로라고 하셨어요. 일단 그 대답을 들은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脚本をこう整理している時に、もちろん原作にもあるんですけども、ニッコとキッコはですね、水族館に行く時にバス停でですね待つシーンがあるんですよ、バス来るの。でそれを読んでる時にあれこれどっかで見たことあるシチュエーション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て、そこからなんとなくねちょっといやそんなに意識してやろうと思っ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なぜかそこに向けて前半はこう動いていくという不思議な動きをしてるんです。 그러고 나서 이제 각본을 정리할 때 원작 소설책에 이제 니쿠코하고 키쿠코가 수족관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면은 어디서 내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 이 시츄에이션은 뭔가 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떠오른 거였어요. 그래서 그 후에 물론 엄청나게 의식을 하고 그려낸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후에 영화의 한 전반부까지가 무언가 그런 것을 향해서 가게 되는 신기한 움직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そうすると単純ななんつうかなオマージュというよりは映画の導入においてニッコというキャラクターの位置というものが非常にそのトトロと近いものにあるというか、そう描くことによってもしかしたら小さい子にもねなんかニッコちゃんを楽しんでもらえないかなっていうトトロと同じような人ですよっていう、僕はそう思ってるんですけど。 そんなわけで非常にねジブリ方面にはですね非常にこう足を向けて寝れないというかですね若干あやかっているところは、あるんでしょうかね。 예, 그러다 보니 단순한 오마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보다는 일단 이 영화 속에서 혹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니쿠코라는 캐릭터가 위치하는 지점이 토토로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토토로하고 가깝게 느껴지게 되었을 때 아이들도 이 영화를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실제로 저는
니쿠코는 토토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려가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약간 그 지브리 쪽이긴 한데 약간 또 약간 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이 들긴 합니다. トトロってとか本当はね口だけ動くつもりだったんですよ。だから気がついてくれる人だけ気がついてくれればいいと思ったんですけど、そうでもね結果的にはみんな言っちゃってるっていうですね。 그리고 대사 중에 토토로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하고 입만 토토로네 이렇게 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거를 눈치를 채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토토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소리도 들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でさんま師匠のディレクションによりトトロやんってね強いツッコミが入っちゃってもう完全に完全に出ちゃったっていう形でございます。 그래서 그 아카시아 산마 씨가 본인의 어떤 잘하는 식으로 일본에서 농담할 때 이렇게 탁 치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토토로네 이런 식의 대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ただこれもね今回ここだけの話ですけどジブリ美術館のですねジブリ美術館というか方々の上映会でトトロを上映していただいて、その時だけはね非常に私緊張いたしましたね。その部分がこうバレてるんですけど、그리고 여기에서만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브리 미술관에서 지브리 미술관 분들이 다 계시는 그쪽에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약간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토토로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아쉽지만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니쿠코짱을 기다리시는 국내 관객분들께 감독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そうですね本当にですね本当に垣根なしですね純粋にそのね楽しんでいただけ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し、メガヒットってわけじゃな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ね対策と比べ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非常にねささやかな物語でして、でこのささやかな物語っていうのは、僕がやっぱり信頼してやまないこの韓国の皆様のやっぱ愛情深い部分にきっと何かね響くもの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かあってほしいというですね、そういう願いを込めて今日ここに、やってまいりました。できればね本当に多くの方に見ていただくことをお願いしたく、でも本当にまずはね韓国で公開できることが非常に嬉しいですので言えることは少ないんですけどこの映画を見て楽しんでくださったら非常に嬉しいで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정말로 다른 뭐 어떤 것도 거슬리지 않게 다들 순수하게 이 영화를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가 히트한 그런 큰 작품들을 하고는 제가 대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이야기는 어쩌면 좀 조그맣고 소소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 분들이 이 작품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국 관객분들이 보실 때 분명히 어떠한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울림이 느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국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가능하면 물론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봐주시기를 또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하게 된 것이 매우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를 좀 즐겁게 봐주시고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분들께도 한국의 니쿠코짱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기자간담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잠시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딩 포즈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4월 28일 개봉되는 영화 항구의 리코코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